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얼마 전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도하 언론은 라면왕 신춘호를 조명하며 경영인으로서의 발자취를 세세하게 그려내며 추모했습니다. 형인 신격호 회장보다 조명은 덜 받았지만 신춘호 회장 역시 기업가 정신은 형 못지않은 면이 많았던 분입니다. 신춘호 회장의 생애와 농심그룹의 탄생 비화, 그리고 앞으로 후계교들은 어떻게 그려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춘호 회장은 별도의 언론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운둔이 경영자로 정편이 나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나 회사 행사에 마이크를 잡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신 회장의 얼굴은 대부분 그룹 측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영상은 한 컷도 없을 정도입니다. 형인 신격호 회장도 그렇지만 어떤 재계 총수보다 활동 범위가 좁았다고 하겠습니다. 오직 제품 이질로 승부를 걸겠다는 쟁의 기질이 강한 기업 오너였습니다. 신 회장은 5남 5녀의 대가족 중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회장이 가장 큰 형입니다. 형이 일본에서 성공해 동생들을 불러들일 때 한때 일본 롯데 부사장직을 맡았었지만 둘째 형이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라서 한국에 주로 머물면서 사실상 장남 역할을 하게 됩니다. 5.16 이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일본에서 성공한 제1교포들의 투자를 적극 권장했는데 이때 롯데 신격호 회장도 한국에 투자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 전에 동생인 신춘호 회장을 통해 국내에 진출은 하고 있었습니다. 신춘호 회장이 농심그룹을 일궈낸 것은 오기발로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 초반 신춘호 회장은 형에게 라면 사업을 하자고 건의합니다. 한국이 식량난에 허덕일 때라 라면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 형에게 얘기했다가 핀잔만 들었습니다. 이때 신춘호 회장은 오기가 발동합니다. 고희를 맞아 펴낸 그의 자서전 철학을 가진 쟁의는 행복하다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래, 형이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을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 보이겠다. 그 마음 먹고 라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롯데그룹과는 별도로 현재 농심 본사가 있는 서울 신대방동에 라면 공장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1965년 9월 18일입니다. 그의 나이 35살 때였습니다. 롯데공업사라는 회사명으로 라면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롯데라면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삼양식품에서 생산하는 삼양라면이 절대적인 때라 롯데라면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춘호 회장이 라면을 생산하는 별도의 회사를 차리자 형은 노발대발합니다. 형은 그냥 자신이 밑에서 봉급을 받으며 한국이 롯데를 관리나 하기를 바랐는데 별도 주머니를 찾으니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바로 밑동생인 신철호 전 롯데 사장과 갈등을 빚어 결국 동생이 횡령 혐의로 구속까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신춘호 회장이 별도의 회사를 차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롯데라는 상호마저 못쓰게 했고 형제간 의절했다고까지 알려졌습니다. 형이 지원 없이 신 회장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1975년 그 유명한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카피로 인기를 끈 농심라면을 출시하면서였습니다. 농심라면이 대히트를 치자 아예 회사명을 농심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이트 맥주가 잘 팔리자 조선맥주라는 회사명을 하이트로 바꾼 것과 비슷한 예입니다. 라면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스낵으로 알려진 새우깡을 내놓아 공전히 히트를 칩니다. 새우깡이라는 이름도 신 회장이 직접 지었습니다. 막내딸이 아리랑을 아리깡으로 발음하는 것을 보고 제품명에 누구나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깡자를 넣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농심라면이 황금기였습니다. 라면의 맛은 수프에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안성에 대단히 수프 공장을 설립해 여기서 개발된 라면들이 대히트를 치게 된 것입니다. 안성탕면, 사발면, 짜파게티 등이 모두 1980년대 초중반에 선보인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대히트작은 1986년 내놓은 신라면이었습니다. 신라면은 신 회장이 성씨와 같은 매울신을 상표명에 넣는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제품명에 한글보다 한자를 크게
쓸 수 없다는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도 있었지만 신 회장은 고집스럽게 밀어붙여 관철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라면을 팔아먹기 위해 성까지 팔아먹는다는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꿈쩍하지 않고 밀어붙여 문중들이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이 신라면은 지금도 불멸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면 제품이 대성공으로 절대 아성이었던 삼양라면을 제치고 라면업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현재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라면과 순행류로 식품 기업으로서의 위상이 탄탄해졌지만 신 회장의 경영 철학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년식이나 경축일 때 직접 단성에 서거나 행사를 본인이 주재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년사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본인은 그저 쟁의임을 강조하며 다녔습니다. 딱 한 번 창립 50주년 행사 때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 역시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완전 사내 행사로 치렀습니다. 신 회장을 곁에서 오래 보자한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실속과 거리가 먼 거치려를 매우 싫어해 언뜻 보면 영락없는 촌할아버지 같다고 합니다. 저 역시 신촌호 회장을 만나보려고 무던 애를 썼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은 형인 신격호 회장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응어리를 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신촌호 회장이 올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지만 끝내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은 롯데 2세들이 분쟁들도 지켜봤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회장은 장남과 차남에게 거의 비슷하게 롯데 지분을 물려주며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나눠 경영하는 후계 군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차남인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이 형인 신동주 일본 롯데 회장을 밀어내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롯데 가문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져 일반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신동빈 회장이 승리해 현재는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모두 아우르는 원롯데 원리더 형태가 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2세 형제 간 갈등을 지켜본 신춘호 회장은 일찍부터 후계 구도를 확실히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 회장에는 3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장남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이 모기업인 농심을 맡고 차남인 신동윤 부회장은 포장재와 광학필름 등을 생산하는 율촌화학을 맡아 현재 경영하고 있습니다. 막내인 신동익 부회장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통기업인 메가매트를 맡는 것으로 대충 정리를 끝냈고 지분도 서로 다툼이 없도록 사전에 정지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업주부로 있다가 41세에 농심기획 경영에 참여하는 장녀 신현주 씨가 있지만 농심홀딩스의 지분이 전혀 없어 농심기획을 분가할 것으로 재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막내딸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부인이라 농심경영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동원, 동윤 두 형제가 10분 간격으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는 점입니다. 삼양라면이 전인장, 전인성 쌍둥이 형제가 있듯이 농심도 쌍둥이 형제가 있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형인 전인장 집안에서 가업을 대부분 물려받고 쌍둥이 동생인 전인성 씨는 가업 경영과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다르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10분 터울이 쌍둥이 형제지만 형을 중심으로 모기업이 분가됐고 동생들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형 집안이 분란을 보면서 철저히 대비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집안 분위기는 신춘호 회장이 생전 가정교육 방식도 한몫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신 회장은 서울 한남동에 가족타운을 만들어 자식 형제들을 살게 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중심으로 장녀와 삼남을 모두 인근에 살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집안 타운과 인접해 있어 한때 이건희 회장과 중축 문제를 놓고 송사를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애를 보듬고 일주일에 한 번 세 형제와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략회의 겸 가족 모임이 성격이 점심 모임은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 계속됐었다고 합니다. 신 회장은 유언에서도 가족 간 우애를 당부했습니다. 형과의 분쟁과 조카들이 송사를 보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아무튼 본인 스스로 쟁의임을 선언하며 한국 라면을 세계의 식품으로 인정받도록 한 신춘호 농심회장은 이제 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 농심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그룹을 짊어질 신동원 부회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려대 화공학과를 나와 1979년 농심의 사원으로 입사한 뒤 국제 담당 임원을 거쳐 2000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착실하게 후계 수업은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세계적인 라면 기업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